볼트 4개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짝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잉 737 MAX의 진짜 이야기. 오늘은 하늘의 공룡 보잉이 어떻게 안전을 포기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에어버스가 A320NEO라는 신형 항공기를 발표하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보잉은 새 비행기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기존 737에 대형 엔진을 장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37 MAX 시리즈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엔진을 기존 기체에 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 중 기수가 위로 들리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보잉은 이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MCAS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센서에 의존해 기수를 강제로 아래로 꺾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종사들에게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라이언에어 610편이 이륙했습니다. 737 MAX 8기종이었습니다. 이륙 직후 MCAS가 오작동한 AOA 센서 신호를 받아 기수를 아래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뒤인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이륙했습니다. 같은 737 MAX 8기종이었습니다. 같은 MCAS 오작동이었습니다. 157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2019년 3월 FAA를 포함한 전 세계 규제기관이 737 MAX 전면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이윤 극대화가 안전을 삼킨 구조에 있었습니다. 보잉은 빠른 생산 속도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빠른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NTSB 인터뷰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조 품질이 저하되고 불트 누락 같은 조립 결함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2024년 1월 5일로 넘어갑니다. 알래스카 항공 1282편 737에서 9 MAX 기종이 포틀랜드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체의 도어 플러그가 이탈했습니다. NTSB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 4개가 전부 누락된 상태로 공장에서 출고되었던 겁니다. FAA의 마이크 테커 청장은 사고 발생 수시간 내에 737에서 9 MAX 즉각 운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는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품질 보증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FAA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월 24일 보잉의 737 MAX 생산 확대 자체를 불허한 것입니다. 171대 737에서 9 MAX에 대한 전수 점검 프로세스도 승인했습니다. 사실 이 사고 이전부터 경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2023년 초 FAA는 이미 보잉의 안전문화에 의구심을 갖고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었습니다. 나사, 노동조합, 공학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패널이었습니다. 이 패널은 보잉 관련 직원 250명 이상을 인터뷰했습니다. FAA는 서류 감독에서 벗어나 보잉 모든 제조시설에 감독관을 직접 상주시켰습니다. 이른바 부츠 온 더 그라운드 방식의 현장 중심 감시 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보잉이 치른 대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규제기관 기만 혐의로 약 2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투자자 오도 혐의로 SEC에 약 2억 달러의 벌금도 합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카론 CEO는 사임했습니다. 2024년 8월 항공우주 전문가 켈리 오트버그가 신임 CEO로 취임했습니다. 보잉 737 MAX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잉의 사례는 기업이 안전보다 이윤을 택할 때 어떤 결말이 기다리는지 보여줍니다. 약 25억 달러와 약 2억 달러의 벌금으로도 346명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